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 2급 지도자 양성 교육에서 제4강, 이론교육 제4강 100세 시대 100년 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는 한 번쯤은 노르딕 워킹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과연 노르딕 워킹이 어떤 운동이고 어떤 효과가 있길래 요즘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르딕 워킹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원래 핀란드에서 엘리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이제 여름 하계철에 훈련법으로 사용되는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 주법을 노르딕 워킹화 시킨 거죠. 일반인들도 우리도 저 주법으로 폴을 잡고 저 주법으로 운동을 하면 상당한 운동량을 보일 테고 그러면 어, 처음에 사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990년도에 접어들면서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가 되었는데 이렇게 대중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줬던 건 역시 폴의 제작입니다. 폴. 폴이 제작되고 그 폴을 일반 시중에게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폴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서서히 노르딕이 접화되기 시작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노르딕은 동물들이 걷는 형태를 보면 사족 보행이죠. 우리 인간도 기존의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양손에 폴을 이제 잡음으로써 사족 보행이 가능해진다. 사족 보행의 효과는 사실 엄청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르딕 워킹의 효과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노르딕 워킹이 등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틱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둘 다 어떻게 보면 스틱이죠. 근데 노르딕은 폴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등산은 오르막, 내리막, 평지 모두 이 그 스틱을 발 앞에 이렇게 콕콕 찍어요. 근데 노르딕 폴은 앞발과 뒷발 사이에 폴을 찍습니다. 그러니까는 앞발, 뒷발 사이에 폴이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자연스럽게 보폭이 커지겠죠. 지금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노르딕 워킹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90% 정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 밸런스와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 밸런스 자체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손에 폴을 잡고 큰 걸음으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잡혀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칭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팔이 이만큼 나오면 반대쪽 뒤쪽의 팔도 그만큼 나오고 앞에 다리가 이만큼 나오면 뒤쪽에 있는 다리도 이만큼 뒤로 빠지고 그리고 폴 역시도 보면 대칭이라는 게 뒤쪽 다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에 폴과 뒤에 폴이 서로 대칭을 이루죠. 그 다음에 펴는 운동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할 때는 팔을 뒤로 이렇게 뭐 펴는 일은 극히 없죠. 근데 이 노르딕은 이렇게 팔을 뒤로 쭉쭉 들고 펴고, 어깨를 들고, 그 상완을 들어주고 팔꿈치는 펴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력 있는 강력한 움직임이다, 돼 있는데, 보폭이 크니까 엄지발가락으로 지면 발력을 크게 이용하죠. 거기에다가 양손에 폴이 있으니까는 폴이 또 지면 발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노르딕 워킹을 우리가 할 때 그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 얘를 밑으로 내릴게요. 첫 번째, 노르딕 워킹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당연하겠죠. 양손에 포를 잡고 있으니까는 우리 몸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렇게 퍼집니다. 무게중심이 퍼진다는 것은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두 번째는 심혈관계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여러분들 헌혈 해보셨죠? 헌혈. 헌혈할 때 보면 지금 저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고 주먹 안에 이렇게 고무공 같은 게 있어요. 이 고무공 같은 걸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는 거죠. 손끝까지 온 이 피를, 그 말초까지 온 피를 빨리빨리 돌려보냅니다. 일종의 정맥 환류 역할을 하는 거죠. 펌핑 역할을 합니다. 노르딕 워킹이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이유가 우리는 손잡이를 계속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체온이 빨리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심부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심부온도가 올라가면 지나치게 올라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지. 너무 많이 올라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피를 피부 혈관 쪽으로 보내요. 그럼 피부 혈관에 압력을 받겠죠. 피부 혈관에 압력을 받으면서 모공이 열리고 그 열린 모공 사이로 땀이 나옵니다. 땀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땀이 많이 분비되고 분출될수록 지방이 그만큼 많이 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르딕 워킹은 자세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 그림 속에 그죠? 조세호하고 태양이가 있는데 두 사람 차렷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정면에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보여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정면을 보여야 돼요. 엄지손가락이 정면을 보인다는 게 엄지손가락의 여기 손톱 부분 있죠? 이 손톱 부분이 정면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공간이 보여요. 이 공간이. 근데 태양이는 공간 보이지만 손등이 더 많이 보이죠. 손등이 많이 보일수록 어깨가 이렇게 말려 들어옵니다. 라운드 숄더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노르딕 워킹은 두 팔을 뻗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가 뒤로 열립니다. 라운드 숄더와 척추측만, 그 다음에 거북목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라고 하면 이 동작만 하면 됩니다. 이 동작. 예, 바로 노르딕 워킹의 기본 동작이죠. 자, 그다음에 노르딕 워킹의 이점 네 번째가 갱년기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년기의 증세들은 대부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근육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예, 우리 몸의 활동성도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니까는 체온도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니까는 냉대화증 같은 이제 여성 질환들이 생기고 근데 이 갱년기 시기에 걷기, 달리기, 자전거, 뭐 고정식 자전거 많이 타시죠? 이런 것보다도 노르딕 워킹이 훨씬 더 갱년기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의 사용량이 자전거 타기나 걷기 달리기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대 중후반을 넘기면서부터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단반에 바로 노르딕 워킹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육량이 적을수록 대장 종양 위험이 높다. 최대 1.6배. 좀 섬뜩하죠. 또 근육이 없는 사람이 지방간 위험도 높다. 앞서 우리가 3교시 때 봤나요? 2교시 때 봤구나. 2교시 때 근육하고 당뇨하고의 관계를 봤죠. 근육 허벅지 둘레가 약하면 약할수록 가늘면 가늘수록 당뇨합병증, 당뇨병이 발생될 확률도 높고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습관병, 뭐 일반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3, 4, 5, 6, 70대 나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파란색 막대기는 고혈압인데 고혈압의 증가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죠. 근데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쪽 양상하고 거울을 갖다 놓은 것처럼 똑같은 대칭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게 근육량이에요, 근육량.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량이 이렇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근데 어때요? 노르딕 워킹은 파워워킹보다도 더 좋은 점이 근육량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허벅지가 갈수록 당뇨 위험도 증가한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남자는 60cm 이상 돼야 돼요. 여자분들은 57cm 이상. 근데 사실 60cm, 57cm 이상 되는 남자, 여자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80%는 근력 운동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르딕 워킹의 2.5번째, 체중 감량에 탁월하다. 가운데 노르딕 워킹 하는 사람의 근전도를 보면 전신의 근육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신의 근육 90%를 사용하게 되며 상하체 근육 동시에 긴장되기 때문에 긴장된다는 수축 이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걷기보다는 약 46% 되어 있는데 2배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는 아주 좋은 운동이다. 일반 보행하고 노르딕 워킹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일반 보행은 자세 교정 효과 측면에서 제한적이지만 노르딕 워킹은 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측만 이런 것들 교정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자, 그다음에 잘못된 보행 자세 시에 등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 보행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노르딕 워킹이 아니더라도 일반 걷기를 하실 때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리 소비 입장 측면에서 보면 일반 보행이나 파워워킹은 약 시간당 300칼로리 정도를 소비시킵니다. 1시간에 5km를 걸었다고 가정하면 내 체중 곱하기 키로예요. 60kg인 사람이 5km를 걸었다면 5, 6, 30, 300칼로리. 근데 똑같은 60kg인 사람이 5km를 노르딕 워킹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약 600칼로리까지도 소비될 수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 그만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은 일반 걷기, 파워워킹도 효과는 있지만 노르딕 워킹이 거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전신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일반 보행이. 근데 노르딕 워킹은 전신의 근육량을 유지가 아니고 증가시키고 유연성도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 네. 일반 보행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노르딕 워킹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사실. 자, 요약하면 노르딕 워킹의 건강 증진 효과는 첫 번째,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체, 하체, 골고루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 두 번째, 일반 걷기에 비해 다양한 근육 그룹이 더 많은 근육 그룹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폭이 넓고 팔을 힘차게 뒤로 뻗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도 훨씬 많아지고 그다음에 포를 사용하면 충격이 관절로 전달되는 양을 줄여서 관절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혈관 기능이 향상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르딕 워킹은 대부분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걷죠, 보통. 그래서 숲길 트레킹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걷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이 도심에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록초록하죠, 일단.
숲에 들어가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그다음에 계곡을 끼고 있을 때는 어미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땅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맨땅을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맨땅이 많죠. 맨땅을 걷다 보면 뭐 특유의 그 땅 냄새 나죠. 흙 냄새. 흙 냄새가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땅에서 어, 방사시키는 그런 좋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에서는 피톤치드, 땅에서는 지오스민. 그리고 일곱 번째 자세가 개선됩니다. 양손에 포워를 이렇게 쥐고 큰 걸음으로 걷기 때문에 자세 균형도 맞아지고 척추 정렬도 좋아지고. 네. 그거 보시니까 어때요? 거의 뭐 완벽한 운동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운동 효과는 우리가 가령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일곱 가지는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노르딕 워킹을 함으로써 이 일곱 가지를 다 좋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르딕 워킹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게 노르딕 워킹의 바른 자세인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알파 자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아주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도 우리 협회에 2급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모든 교육생들을 이제 수료할 때 졸업사진을 이렇게 알파 자세로 찍어서 저희가 남겨놓습니다. 자, 알파 자세를 보면 첫 번째 뒤쪽 다리하고 두 개의 폴이 사선으로 평행을 이루죠. 그리고 앞쪽 뒤쪽에 손과 발이 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발과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뒤쪽 다리와 두 개의 폴이 사선으로 평행을 이루고 위에 있는 손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앞뒷발에 코어가 있고 뒷발에 코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노르딕 워킹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 이 자세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동되는 게 바로 노르딕 워킹이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일반 걷기의 바른 자세랑 뭐 별반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을 유지하고 어깨는 활짝 펴고 그다음에 복부에 힘을 주고 발꿈치를 앞뒤로 다 펴니다.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땅에 놓고 폭은 평상시 걸음보다도 더 커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은 펴지면서 11자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정리를 하면 알파 테크닉이라고 하고 알파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A는 어텐션 상체를 딱 세웁니다. 차려졌어. 그다음에 L은 롱암 팔을 곱게 펴줘. 그다음에 F는 플레이트 스틱 뒤에 발하고 뒤에 다리하고 앞뒤에 폴이 수평을 이룹니다. 그다음에 A는 아답티드 스텝 적절한 보폭. 노르딕 워킹의 적절한 보폭, 그 보폭은 내 키 곱하기 0.45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키가 160cm라고 하면 0.45 하면 얼마? 72cm 정도. 72cm라고 하면 크죠. 네. 보통 우리 일반 보폭이 0, 키 곱하기 0.36이에요. 72cm 노르딕. 키가 160에 0.36을 하면 57.6, 약 58cm. 이게 일반 보행이고, 그 다음에 파워워킹 있죠. 파워워킹은 키 곱하기, 키 빼기 100이에요. 160 빼기 100 하면 60cm. 그러니까 일반 보행은 58cm. 우리 평상시에 뭐 어디 이동할 때. 그 다음에 파워워킹을 할 때는 60cm, 3cm가 커진다, 그죠? 그 다음에 노르딕 워킹 할 때는 72cm, 72cm라 하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평상시 평보보다는 약 14cm 정도가 커집니다. 이게 바로 노르딕 워킹의 보폭이다. 14cm 정도를 더 크게 걷는 게 이렇게 걸으면 자연스럽게 전신에 걸음걸이에 동원되는 근육이 많아지겠죠. 자, 노르딕 워킹을 우리가 배울 때 이런 순서대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손동작, 팔동작. 네. 먼저 한 손으로 연습합니다. 한 손. 앞에 왔을 때는 잡고, 뒤로 갔을 때는 펴고. 보이나요? 여기서 할까? 이게 폴이에요. 앞에 왔을 때는 잡고, 뒤에 갔을 때는 손을, 팔을 펴면서 손을 쫙 뻗습니다. 다시 잡고, 뻗고 펴고, 잡고, 팔을 뻗고, 손가락 펴고. 자연스럽게. 양손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펴졌죠? 펴졌죠? 네, 서로 교차하면서 손을 손잡이를 잡고 놓고 앞에서는 잡고 뒤에서는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지금 손에 노르딕 폴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노르딕 워킹의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보행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고 투 스텝은 폴이 한 번 지면에 꽂혔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나간다면 그게 투 스텝이요. 쓰리 스텝은 폴이 지면에 한 번 꽂히고 걸음걸이가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갈 때 쓰리 스텝. 포 스텝은 포 스텝도 있습니다. 폴이 지면에 한 번 꽂히고 걸음은 네 걸음 나갈 때 포 스텝이라 하겠죠. 그다음에 홉 스텝이 있어. 홉. 호핑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머프 우리 스머프 아마 그 만화 생각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스머프 그 뭐죠 배경음악 있었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스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다음에 경사로 오르막 그다음에 내리막 이럴 때 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손동작과 발동작 첫 번째가 포울 없이 맨손으로 이제 걷는 거예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울의 중간 부분을 잡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포울의 중간 부분 포울 있나요? 이 포울 있죠. 포울의 중간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거예요. 포울의 중간 부분을 잡고 자연스럽게 발을 흔들면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용해서 스트립을 착용해서 가볍게 포를 땅에 끌기 드래그라고 하는데 자, 여기 스트랩이 있죠.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 스트랩 사이에 그 엄지손가락을 요 안에 넣고 손 전체를 넣고 이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그 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를 이렇게 땅에 놓고 끌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끌면서. 포를 바닥에 끌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와 함께 기차놀이 형태로 잡았다 놨다 합니다. 먼저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제 뒤에 파트너가 이렇게 포를 잡아주겠죠. 이렇게 연습하면서 뒤에서 가볍게 당겨주면서 앞에 왔을 때는 잡고 뒤로 갈 때는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계속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손으로 지금 양손을 동시에 하죠. 이게 투 스텝, 쓰리 스텝의 손 동작입니다. 그냥 원 스텝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앞으로 나오면 주먹, 뒤로 갈 때는 보재기,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걸 서서 서로 파트너 뒤에서 도와주면서
연습을 하고 이게 잘 되면 이제 이동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마찬가지 손동작 원 스텝도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동하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폭과 보관을 연습하게 되는데 이 포를 기차레일처럼 쫙 깔아요. 이런 식으로 포를 이런 식으로 쫙 깝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여줄까? 이렇게 이렇게 쫙 깔아. 옆으로 짠짠짠짠. 그리고 어, 이 폴의 길이는 전체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키를 보이는 사람의 키 곱하기 0.45를 해서 폴의 간격을 조절해서 쭉 놓습니다. 20개 정도 놓고 보폭 연습하면서 동시에 팔 동작을 연습하죠. 2 스텝, 3 스텝, 그다음에 1 스텝 마찬가지. 자, 이제 그림으로 바른 자세하고 잘못된 자세를 이렇게 비교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앞발과 뒷발 사이에 폴이 탁 들어가죠. 아주 좋습니다. 앞발과 뒷발 사이에 어디 갔어? 앞발과 뒷발 사이에 폴이 탁 들어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뒤에 다리하고 앞에 폴, 뒤에 폴이 사선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폴이 너무 앞에 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폴은 너무 뒤에 가 있고. 그럼 이제 자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쭉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데 이렇게 무릎이 너무 많이 굽어졌죠. 뒤쪽 다리의 무릎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릎도 구부러져 있고 상체도 너무 많이 숙여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 척추 질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척추 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노르딕 워킹의 폴의 구조를 보면 이 부분은 먼저 손잡이, 첫 번째 손잡이 스트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손잡이 부분에 스트랩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이 스트랩이 이렇게 그냥 고정돼 있었어, 고정. 그래서 노르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시 뭐 전화를 받는다, 물을 마신다, 볼 일이 있을 때는 장갑을 이렇게 빼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이 버튼을 그냥 꾹 누르면 빠져요. 이렇게. 네. 물도 마시고 전화기도 하고 뭐 손을 쓰는데 자유롭죠. 자, 그다음에 이게 손잡이라 하고 이게 스트랩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르딕 워킹의 폴과 등산 스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거. 이 스트랩이 있고 또 등산 스틱은 스트랩이 아니라 그냥 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조절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 보시나요? 길이 조절 잠금 장치. 이렇게 버튼식으로 여기 보면 돌리는 게 있으면 나사처럼 얘를 이렇게 쭉 빼서 적당한 텐션으로 나사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꼭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나사를 너무 강하게 쪼으면 버튼이 안 누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튼이 눌러질 수 있을 정도의 잠금을 하고 꾹 눌러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내 체중을 실어서 홀이 체계랑이 밑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눌러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리막을 내려올 때 아니면 계단을 내려올 때 폴은 우리 발보다 앞에 찍히게 됩니다. 그때 이 폴의 체중을 약간 어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폴이 갑자기 쑥 빠지면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사항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러브. 자, 러브. 이 부분. 네.
밑에 쉽게 얘기하면 노루발처럼 이 고무 신발이 있죠. 볼에. 얘를 내가 뺐다 꽂았다 할 수 있어요. 오, 왜 이상한가? 이렇게 폴 제일 밑에 부분에 러버를 이렇게 꽂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맨 땅일 때는 요게 러버를 빼고 땅을 바로 이렇게 콕콕 찍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 산에 가면 많이 만들어져 있죠. 데크로드 같은 경우 이걸 그대로 찍으면 데크로드도 손상되고 데크로드 그 틈 사이에 여기 스파이크 칩이라고 하는데 이게 꽂히면 빼기가 힘들죠. 그 힘을 주고 팍 뺄 때 이 폴이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뒤에 사람한테 위협적일 수도 있다. 예,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서 러버를 끼우고 걷는 게 좋습니다. 이 러버의 목적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그 다음에 그 데크로드 이런 쪽에 이걸 반드시 끼우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마찰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에서 그냥 이 스파이크 칩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밀려요. 그래서 소리도 따그락따그락 나고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데 불리합니다. 자, 얘를 러브라 하고 얘를 어, 스파이크라 하고 칩이라 하고 또 우리말로 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샤프트, 폴, 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폴 사용 목적은 크게 보면은 보폭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한번 이 스틱을 뒤로 쭉 밀 때마다 많은 거리를 밀어내고 보폭을 크게 해주고 몸이 이동할 때 중심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자세 및 밸런스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보폭을 크게 해주고 우리 몸의 보행 시 자세 및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레디 워킹을 이제 배울 때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동작,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첫 번째, 스틱을 들고 걷습니다. 그냥 스틱을 들고 스틱과 내 뭔가의 이제 친밀감을 높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인간관계라고 치면 라포 형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스틱 중간 부분을 잡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스틱과 친밀감을 갖는다. 예. 오케이. 이때는 이제 긴장을 풀고 발다리 조화를 이루면서 리드미컬하게 걷기를 해본다. 여기 1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이제 스틱을 자연스럽게 끌기 드래그. 예. 자, 보시면 스트랩을 손에 착용하고 손을 활짝 편 상태에서 스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그러면서 스틱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스틱을 끌고 다니는 이 드래그를 저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래그가 잘 돼야지, 습관이 돼야지 나중에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스텝을 밟을 때 폴을 이용하게 되죠. 이때 폴이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폴은 지면에서 55에서 65도 정도의 각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스텝에서 폴의 각도는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 각도.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각도에서 드래그를 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각도에서. 절대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폴을. 이 정도 기울인 자세에서 원 스텝도 되고, 투 스텝도 되고, 쓰리 스텝도 되고, 모든 스텝은 이 각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끌기 연습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틱을 폴을 지면에 가깝게 콕콕 찍어보는 거예요. 피칭이라고 하면 피칭. 어, 네 번째, 지면을 이렇게 살살 힘을 주고 밀어내는 거예요. 예. 자, 찍고 나서는 이제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거죠. 스틱이 지면과 마찰되는 느낌. 예. 그리고 어깨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스트랩에 힘을 주고 살짝 밀어봅니다. 예.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지면 발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약간 앞쪽으로 추진돼 앞쪽으로 약간 밀려 나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다음에 골반 뒤쪽으로 밀기입니다. 네. force pelvis 해가지고 뒤쪽으로 보내는 이 손잡이가 골반을 지나도록 밀어주고 그다음에 밀고 나서는 이 팔 상완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네. 쭉 익스텐션 쭉 여기서 밀기라고 되어 있는데 펴는 거죠. 펴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팔꿈치도 쭉 펴고 손가락도 쭉 펴니다. 네. 팔꿈치를 편과 동시에 손가락도 펴는 거예요. 이렇게 짠, 짠, 짠. 오케이. 네. 그다음에 다시 스트랩을 이용하기. 스트랩을 이용하여 스틱을 끝까지 밀어주는 동작으로 스틱과 팔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거 뭐냐면 이제 걸려있을 때 손가락을 펴면서 끝까지 민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손에 스트랩이 이렇게 스트랩을 활용해 가지고 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이용해라. 스트랩을 사용해라. 이런 측면이다. 그 다음에 보디워킹을 할 때 제가 신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 파워워킹의 경우에도 등산화는 안 된다 그랬죠. 예. 발의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를 크게 해줄 수 있는 예, 발목이 오픈되어 있는 이런 운동화 형태의 워킹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노르딕 워킹 신발은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힐 카운트란다, 힐 카운트. 아, 힐 카운트에서 여기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힐 탭이라고 해요, 힐 탭. 힐 카운트와 힐 탭의 기능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육각기에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발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힐 카운트와 힐 탭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신발은 곧장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힐 카운트가 약하고 그다음에 힐 탭이 없는 신발은 내 발의 발목 움직임을 흔들게 됩니다. 아웃시킬 수도 있고 인시킬 수도 있고 걸음걸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르딕 워킹 할 때 이 힐 카운트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발구름일 때 신발을 이렇게 쭉 구르고 나갈 때 신발 자체에 신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발이 신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우리가 이 신발 코 부분, 여기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뒤꿈치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돼요. 코 부분을 눌렀을 때 뒤꿈치가 많이 들고 일어나는 신발이 요리를 워킹하기에는 적당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2급을 교육받고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2급 지도자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원데이 클래스 정도를 강습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데이 클래스의 지도 강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벅벅 보관, 팔, 손동작 연습하고, 그다음에 둘이서 하고, 서서 제자리에서 하고, 이동하면서 하고, 해보면 혼자서 제자리에서, 혼자서 걸어가면서, 둘이서 제자리에서, 둘이서 걸어가면서, 폴 없이 폴 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조합하면서 1, 3, 4, 5, 2, 3, 5,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폴에 대한 이제 사실 로드기 워킹은 폴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폴의 각 부위 명칭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형 특성에 맞는 이 폴의 맞춤 사용법,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그다음에 경사를 오르고 내릴 때, 그다음에 그 땅으로 되어 있는 노지냐 아니면
그 뭐죠? 우리 실내에서 대리석이냐, 아니면 아스팔트냐, 뭐 보도블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포울의 사용법이 달라지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울의 길이 조정법. 포울의 길이 조정을 할 때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평상시 포울을 들고 이동할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폴 스트레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맨몸으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맨몸 스트레칭보다는 우리에게는 지금 폴이 있기 때문에 폴을 활용해서 폴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이죠. 폴 스트레칭은 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는 실습 교육 올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폴 스트레칭을 전체 풀로 하게 되면 한 25분 정도 걸려요.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죠. 아주 운동량도 많고, 전신의 근육 힘줄 인대의 관절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스텝은 첫 번째 보폭 연서, 또 보폭이죠, 보폭.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보폭. 그 다음에 보강. 그 다음에 보강. 그 다음에 끌기 연습을 합니다. 끌기 연습은 사실 좀 지루하죠. 손잡이에 스트랩을 연결시키고 스트랩 안에 손을 끼워 넣어서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폴을. 땅바닥에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이게 좀 지루해요. 그때 어떻게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지도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생각 좀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을 지면에 누르고 피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푸시, 밀기.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린다. 익스텐션,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포, 호, 계단, 그다음 경사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습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4강 100세 시대 100년 걸음을 위한 노르딕 워킹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마지막 5강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강 수업 내용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생리적 변화라고 해서 첫 번째 근결핍이나 근감소증, 그 다음에 관절의 퇴행성,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유연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세의 안정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4강 100세 시대 100년 걸음 노르딕 워킹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